과거 봉건주의 질서를 다 끊어버리고 중앙 집권적인 현대 국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영국, 불란서, 네덜란드와 그런 통상관계를 틈으로 말미암아서 당대의 100년 전에 그 발달한 서양의 문물, 지식, 또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을 향해서 물밀듯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단시간 안에 군사 강국이 됐고요. 경제 강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교육도 현대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조선은 문을 딱 걷어 잠그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본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 일본은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청나라고 하면 붙은 적이 있죠. 청일전쟁이 있습니다. 1894년도인데 그때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까? 청나라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열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청일전쟁은 반드시 청나라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청을 때려잡은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이번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많은 나라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게 전쟁이나 할 수 있는 관계겠습니까? 이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반드시 질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일본이 그 엄청난 러시아를 다 깨트려버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904년도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6년 후인 1910년에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다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일 합방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킨 이 일본은 거대한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돼가지고 청나라도 꺾어버리고 러시아도 꺾어버리고 우리 조선까지도 삼키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부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를 잘 만나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시조선이 500년 만에 일본에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역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입니까?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아니면 이 동아시아입니까? 지금 세계 정치 외교의 초점은 중동을 떠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바로 이 한반도와 북한, 중국과 일본이 있는 이 동아시아의 모든 국제 외교의 초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거대한 나라가 된 거죠.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세계는 두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왔어요. 하나는 공산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련이 한 축을 이루고 또 한 축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이 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이 미소가 서로 냉전 체제를 갖추면서 40년, 50년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 11월 10일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신호로 그동안 미국과 대립돼 있었던 그 러시아가 주도하던 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1992년 1월 1일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29년 동안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과 겨루던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자가 돼가지고 미국 일극주의로, 미국 일강주의로 세계 역사가 92년부터 3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요거를 그 미국 정권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클린턴 정부 8년,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정부 8년,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8년, 24년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 4년.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례차례 맡으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자로서 세계 정치 외교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관심은 중동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지난 8월 15일 날 그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내줄 만큼 급하게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하고 있던 이 미군을 끌어가지고 이 동아시아에 배치해가지고 중국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철군을 한 것입니다. 시리아 철군도 마찬가지죠. 시리아에서는 그 트럼프 때 이미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에서 철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철군한 미군 병력을 이 새로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 병력들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은요, 상원 의원 시절부터 아주 외교 관계에서 잔뼈가 자란 정치인이에요. 그는 외교 상원이 있을 때도 외교위원회가 그의 주무대였어요. 그리고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8년 동안 부통령 하는 동안에도 외교 정치를,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주관은 뭐냐? 미국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련이 이미 붕괴되고 러시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국인 미국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자리,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야 이 세계가 안전과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든이 지금 제일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아시아. 왜? 이 떠오르는 새로운 위협, 힘으로 세계를 찍어 누르고 돈으로 세계를 매수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 이런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보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 세계 질서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집중적으로 막기 위해서 미군 모든 정치력과 외교력을, 군사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쿼드 체제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저 인도와 호주와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참가하는 4개국 동맹체제를 출발시켰어요. 그게 지난 3월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저 영국의 남부도시 콘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G7,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부자 나라 7나라의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끌어낸 결론이 뭡니까?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을 우리가 반드시 견제하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도
외교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바이든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G7 회담 직후에 바이든은 또 어떤 회담을 했느냐.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30개 나라가 가입해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소련 연방에 가입했던 공산국가까지도 이 공산주의를 탈퇴하고 이 서방에 들어왔는데, 그 30개국이 나토 동맹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G7 회담이 끝난 직후에 이 나토 30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이끌어냈느냐. G7을 통해서는 정치적이고도 외교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면, 이 나토, 이 군사 동맹체인 나토 30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군사적인 협력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중국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고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 6월 그 나토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저 불란서에는 그 대통령 이름을 딴 그 항공모함이 있어요. 샤를 드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 전단이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그 해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항모 전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핵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 핵 항공모함 전단을 또 동아시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구축함을 비롯한 구축함 함선을 조직해 가지고 동아시아로 파송을 했고, 기타 나머지 30여 개국도 이렇게 저렇게 해군력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란서에서 출발한 항공모함,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출발한 항공모함, 그 다음에 독일에서 출발한 항공모함과 여러 나라에서 출발한 그 해군 선단이 어디를 통과했냐면, 지금 중국이 자기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남중국해, 그죠? 남중국해를 다 통과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배든지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남중국해가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예 무시하는 해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함대와 함께 해군 협력 그 훈련을 했다고 하는 사실, 지난 9월까지 아마 다 마쳤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아마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세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중국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공산주의를 퍼뜨려 가지고 언제 어떻게 세계 질서가 파괴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획책하고 있는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다가 공자 학당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공자 학당은 어떤 단체냐면은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학당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기관이 공자학당입니다. 왜 그 공자학당을 그 비싼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느냐?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세계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맞다! 맞지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지금 공자학당이 들어와 있어요. 연세대 가면은 외국어 학당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공부합니다. 아주 인기예요. 왜? 연세대학교라고는 공인된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공자학당이 거기 있어요.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는 알아보니까 다행히 공자학당이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162개 대학에 공자학당이 있어요. 중국이 자국 예산을 가지고 1년에 10억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10억 원씩.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의실만 내주면 돼. 강의실만.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 공작당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야 이거 대학에 공작당이 있으니까 미국 가거든요. 가다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당은 이제 파괴될 것이고, 이 공작당을 세계 전파하는 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바이든이 중국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국을 박살내고 때려 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맞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또 동맹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영국과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합쳐서 오커스 동맹을 만들었어요. 오커스 동맹이 뭐냐?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핵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줘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핵 잠수함 전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핵 잠수함 전단을 가지고 또다시 이 중국을 향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견제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주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 30개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있는 이 바이든의 정책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이든이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날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와가지고 이 미국 정부에 그 협조하던 7,000명을 제대로 구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좀 비난을 받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유는 뭐냐? 거기서 병력을 빼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손을 내밀면 우리 그 손 잡아야 됩니까? 뿌리쳐야 됩니까? 잡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이 뭡니까? 동맹국인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중국 편에 서야 됩니까? 미국 편에 서야 됩니까? 미국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지금 문재인 분위기가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중국 편이잖아요. 종북, 친중, 이게 문재인의 주제가. 종북, 친중, 4년 4개월 동안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친중, 종북, 이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미 동맹을 배신하는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맞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종북,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정권과 야합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고 가난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를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는데 귀한 도움을 준 미국의 손을 잡고 미국과 함께 승리하고 한미동맹을 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최종로 동아회장 네, 강근열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정세의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대정책을 취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걸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제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 펜스 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다니신 분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방역수칙 가져와봐요, 내한테. 방역수칙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방역수칙 가져와보라고요, 지금. 아니, 방역수칙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방역수칙이라 그래. 가져와요, 지금. 방역수칙 가져오라니까요. 경찰이 또 경고방송에 방역수칙 어쩌고 아니, 왜 경찰이 거짓말을 자꾸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법원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제 손에 있는 게 법원 판결문이에요. 오늘 집회하라고 판결 났어요. 5번 판결 받았어요. 이렇게 펜스 치라고 판결 난 게 아니에요. 법원이 했는 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현 시점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판결문 내 그대로 읽어요. 현 시점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 집회 표현의 자유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국민의 집회 표현의 자유를 경찰이나 서울시장은 보장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이게 지금 펜스 쳐놔가지고 펜스를 왜 쳐요? 펜스를.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 왜 판결문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5번이나 판결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펜스 치고 국민을 억압하고 야외에서 단 2명 이상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가 법원에서 5번이나 판결 받았어요. 이번에도 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 판결문을. 여기 판결문에 보면요, 예? 자, 이 판결문에 보세요. 오세훈하고 경찰이 장기간 집회 금지를 하는 동안, 오세훈하고 경찰이 장기간 집회 금지를 하는 동안 백화점, 골프장, 놀이공원, 공연장, 지하철, 버스, 비행기 인원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회사, 식당, 카페 등도 일정한 제약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5개 집회는 원칙 없는 방역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판결문에요, 원칙 없는 방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지 말고, 정진국씨 그러지 말고요,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세요. 정진국씨 사진 찍어서 고발하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펜스 사진 찍어서 경찰에 고발을 하세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 판결문 그대로 있습니다. 경찰이 감염병 예방법 49조 그러죠. 판결문에 적어놨어요.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라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지금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입니까? 최대한의 범위잖아요. 최대한의 범위. 최대한의 범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집회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최대한 말살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보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라. 경찰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 침해하는 겁니까? 최소한 뜻도 몰라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라 했는데 지금 이게 모든 노력 다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이게 모든 노력 다 한 걸로 보여요. 경찰이 여기 판결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라는데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해. 누가 지금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누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찰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원지, 관공서, 전철 다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보다 소중한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5번 났어요. 5번. 지금 현재 결혼식은 199명, 실내 예배는 99명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다. 근데 야외 집회는 2명 이상 안 된다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2명 이상 집회가 안 된다는 것을 탄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5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해도 되는데 오늘 집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집회를 하는데 부대 조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부대 조건이 코로나 콧구멍 수시래. 판사가, 행정사부 판사가. 여러분, 경찰들은 다 콧구멍 쑤셨어요. 지금 경찰들은 콧구멍 쑤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펜스들은 사진 찍어서 그냥 고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펜스 가만히 놔두세요. 펜스 놔두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돼요. 펜스는 두세요. 펜스는 두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고발해 드릴게요. 직권 남용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집회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50명까지는 집회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회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는 게 불법이라고 5번 판결 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부대 조건이 콧구멍을 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오늘 집회 세계 신고하고 집행정지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문재인도 때려잡을 수 있고 대장동 사건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군인들에게 총과 같습니다. 총과. 우리가 이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고 이 광장에 모여서 외칠 때 대장동 특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집회의 자유, 저는 이제 거의 90% 이상 구분능선을 넘었어요. 제가 오늘 판결문 가져왔어요. 판결문 5번이나 제가 연속으로 이겼어요. 오세훈한테
판결문 읽어보라고.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면 여기가 북한이 되고 베트남이 되고 중국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펜스를 치고 있는 거요, 펜스를 치고 있는 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경찰이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이 펜스를 사진 찍어가지고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5개 첨부해가지고. 우리는 고발하면 돼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펜스 옆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펜스 옆에 서 있지 못한다는 그런 방역수칙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방역수칙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회 자유, 제가 오늘도 종로경찰시에 집회 3개 신고합니다. 집회 3개 신고하고,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쟁취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문재인 역적을 반드시 끌어내고 대한민국이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의 국가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판 진 게 아니에요. 재판 5개 이겼어요. 아시겠죠? 국민들 집회하라고 판결문 났어요. 다만 부대 조건이 우리 보고 콧구멍 코로나 검사하고 하라 그러길래 나 그거 못한다. 코로나 검사해야 되면은 식당 들어갈 때도 콧구멍 쑤셔야 되고 백화점 들어갈 때도 콧구멍 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예국 국민들만 콧구멍 쑤셔야 돼? 공정하게 쑤셔야지. 경찰부터 쑤셔줄게. 경찰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동욱 TV 1, 2가요 자유민주주의 이 얘기했더니 유튜브 이동욱 TV 1, 2가 중단됐어요. 지금 제가 말할 공간이 없어요. 이동욱 1, 2가 중단된다고 제가 이제 이거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훈이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는 오세훈이 비판했다고 이동욱 TV 1, 2가 중단됐어요. 그래 어제 급하게 이동욱 TV 숫자 3 만들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동욱 TV 1, 2도 회복시키고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음 주에는 광장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고함 지르고 문재인이 소새끼 말새끼 하는 세상을 다음 주에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욱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밖에 펜스에 계신 분들은 펜스를 흔들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또 과한 리액션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회를 계속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부치연 TV와 부정부패 추방 10년대 대표이신 윤용 전 고대 심판과 교수님을 모시고 건국일에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제가 어저께 이빨을 3개를 뽑았기 때문에 좀 아픕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 좀 지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권 이래가지고 이게 정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고, 그런데 여당 후보가 지금 이낙연 또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후보 맞아요? 이런 놈들이. 이 도둑놈들이 후보가 맞냐고요? 예? 대통령 후보가 도둑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나라 맞아요? 예. 이거 나라 끝났어요, 지금. 경찰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너무하잖아. 너무해. 아주 순 도둑놈 정권 같으니라고. 네. 이거 도둑놈 정권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난리나 있어요, 난리. 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다 더 난리. 빨리 이리 오세요, 시민 여러분들.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이리 오세요. 여기 난리 났습니다. 도저히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예. 도둑놈이 무슨 대통령 후보야? 나라 곳곳에서 몇 놈들이 짜고 아주 땅을 도리해 먹고 수천억 수조 원을 도리해 먹는 이게 나라냐 이놈들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이 나라. 무슨 선거야 선거가 이놈들아. 이놈들이 부정선거 할 거라고. 이놈들이 부정선거 안 하면은 이길 방법이 없어. 아이고 참 답답한 것들. 도둑놈 없어 무슨 대통령 선거냐 이놈아. 지금 서민들 땅이 전국 도처에서 그냥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강탈질 당하고 이게 나라냐 이놈들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에 읽어봐. 조선일보 잘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야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써대야 돼. 여기 앞에 있는 동아일보 한번 읽어봐. 중앙일보 읽어봐. 이게 나라냐 이놈들아. 땅 도둑 정부지 나라냐 이놈들아. 이 강도들아. 이 지금 여기 서울 시민들 그냥 점잖하게 지나가는데 마음속은 점잖하지가 않아. 알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강도라고 그래. 문재인 강도. 이게 땅 도둑 강도지 이게 나라냐 이놈들아. 이것들 아주 국민들한테 혼을 아주 톡톡히 당해야 돼 이것들.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야 지네들 멋대로 수백억 원이 아니야 수천억 수조원이다 이놈들아. 서민들은 하루에 10,000원 한 장 만져보기가 어려워 지금. 가게 문 열어놓고 있어 봤겠자 쌓이는 게 빛이야 이놈들아. 근데 니들은 몇 놈들이 짜고 한 놈당 100억 1000억 이렇게 처먹는 놈들이 이게 인간이냐 이놈들아.
이게 나라야 이놈들아. 선거 끝났어. 너희들이 선거 해가지고 부정선거 아니면은 이길 방법이 없어. 아까 11시부터 하나 썼는데 아직까지 선거 도둑질이나 해야 너희들이 이길라나. 어? 충전도 잘 되고요. 써보니까 제품이 괜찮아요. 이제 다 알 건 다 알아. 너희들 지난번에 4.15 총선 부정선거 선거 도둑질한 거 다 알아. 이놈들아, 아니 아직도 땅이나 도둑질 해먹고 조금 남긴 했는데 땅 강도질하고 말이야. 어? 야, 대장동 뿐이냐 지금? 대장동 뿐이냐고. 하나 남았는데 깜빡깜빡해. 땅 거기서 도둑질 당한 게 대장동 뿐이냐고 이놈들아. 어? 이것들이 말이야, 자영업자 20여 명이 지금 공식적인 숫자만 20여 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놈들아.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는 놈들 같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놈들아. 어? 어떻게 정부라는 게 땅 도둑놈이야. 땅 강도, 토지 강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아 이놈들아. 특검도 안 해 이것들이. 특검 이놈들아. 떳떳하면 특검 해야지. 왜 특검 안 해? 어? 전부 땅 나눠 먹고 돈 나눠 쳐먹고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대장동 뿐이냐 이놈들아. 이게 말이야 땅 도둑질 하는 정부지. 이게 사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나라야 이놈들아. 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도둑놈들 없었어. 도둑놈 있었지만 이 정도로 도둑질하진 않았어. 이 망할 놈들아. 어? 저 청와대 없애버려야 돼. 맨 도둑질하는데 총본부 청와대. 어?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님이 도둑놈, 대법원장님이 도둑놈, 검사님이 도둑놈, 변호사님이 도둑놈, 기자님이 도둑놈. 도둑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야. 어? 성남시 땅 내놔 이놈들아. 토지 내놔 이놈들아. 해쳐먹은 돈 내놔. 돈 내놔. 이 돈 도둑놈들 돈 내놔 이놈들아. 서민들은 지금 단돈 10,000원이 없다 이놈들아. 어? 단돈 500원도 없어 이 도둑놈들아. 어? 이제 이거 끝났어. 무슨 선거야? 어? 너희들이 부정선거 없이 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나쁜 놈들아. 어? 순 강도 같은 놈들. 도지사하고 짜고 시장하고 짜고 대법관하고 짜고 변호사하고 짜고 기자하고 짜고 뭐 짜고 해가지고 몇 놈들이 나눠먹어 이 도둑놈들아. 땅 내놔. 내 돈 내놔. 이렇게 처먹고 미안하니까 돈 나눠주는 거야 지금. 돈 나눠주는 거 우리가 다 갚아야 돼. 공짜가 어딨어 이 문재인 도둑놈아. 야, 이것들 말이야 아주 도둑질의 전문가들이야 이것들. 내 땅 내놔. 내 돈 내놔.
이 강도놈들아! 야, 이것들 깜빵에 보내가지고도 안 돼, 이놈들.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려. 이런 나쁜 놈들. 감사합니다. 예, 윤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펜스에 서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 경찰분들하고 시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저 이동 회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진을 찍어서 모발장을 접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경찰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은 경찰 나름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펜스 흔들지 마시고, 그리고 시비 붙지 마시고, 그리고 감정,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표현하는 건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좀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기자회견이 계속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박태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정치학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귀찮게 할 것 같아. 조사받으러 오는 거.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민심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픔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감정 조절 잘 하시고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제 야당 국민의힘 경선 결과 2차 이제 컷오프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이렇게 4사람으로 압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1차 때는 당원 20%, 국민 여론조사 80%, 그 다음에 2차 때는 당원 30%,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70% 이렇게 반영이 돼서 1차 때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28만 명, 그리고 이번 2차 때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당원 등에서 자격 있는 10만이 더해져가지고 38만 명이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힘 당심에 의해서 이렇게 후보가 결정되는지, 혹은 역선택이라든지 보수의 그런 철학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후보 결정을 결정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미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보수처럼 위장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양날개가 찢겨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 11월 5일 날 결정되는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가 되면 당심 50%인데 그때는 50만 명이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새로운 당원들이 자격 당원들이 늘어져 가지고 된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의힘의 철학을 가진 당원들이 뜻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번 선거가 이제 전태절명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첩인데, 대한민국 구할 수 있는 3구 대첩인데 합당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철저히 만약에 그렇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뭔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시원하지가 않고, 지난 4년 반 동안 나란 일 자체가 시원하지 않고 삐걱거리면서 이렇게 애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는 와중에서 역시 하루도 편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뭐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슨 또 그 성남시 뭐 백현동 게이트 등등 뭐 여러 가지 하기야 뭐 다 파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하고 지방 권력들이 과연 깨끗하게 공익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 구조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세금으로 거뒀는지 이거는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하고 공공개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공공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런 사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과연 건강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방 권력이 과연 국민한테 봉사하는 권력인지 아니면 몇몇이 지금 짜고 치는 이런 건지 우리가 참 반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가 참 서글프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오늘도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자기는 무관하고 국민의힘을 뭐 산적대 정당이니 뭐니 하면서 속된 이야기로 참 말장난만 하고 그래도 그런 언론들이 그런 걸 다 써주고 이렇게 거짓과 위선에 대한민국 그릇된 정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어둠의 시계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정치인 수준 이런 언론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해초리를 들고 이런 자들을 좀 훈계하고 갈아치는 이러한 구조가 안 된 민주주의 건강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선조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짧은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오염돼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깨우치고 또 잘못하는 여러분이 종이라고 뽑아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인 행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통제하려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각성의 계기가 돼서 거짓과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행태를 일삼는 정파들은 국민의 목소리로 걷어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국민의식이 서야지 이 나라가 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외교안보 사안 중에서 내가 박태우 TV를 통해서도 잠깐 아침 7시에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도 국내 정치는 정치대로 썩어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못 주고 있지만은 근데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급기야는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독자적 핵 무장론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금 세태가 됐어요.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다스머스 대학의 두 학자가 데니엘 프레스 교수하고 한 분은 린다 교수인가 두 분이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 핵이 뭐 60개에서 100개 사이 뭐 그들은 60개까지 보는데 또 미국 육군성 보고서는 100개까지 보고 있는 상황. 또 지난 9월 달에는 4차례나 미사일 쏘고 이제 뭐 이스칸데르급 추적도 안 되는 미사일에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에서 뭐 미국의 해구산 아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극초음 미사일 같은 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쏘면은 그 해구산이 보장이 되는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 핵을 가장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도 뭐 간간히 학술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언론이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나오게 되는 이제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한반도 안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미국의 NPT 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게 하는 그런 사태는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 학자들이 뭐 되게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여기저기 조율을 하고 또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도 좀 다 반영하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NPT 핵확산 금지 조약 10조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핵확산 금지 구역 회원국이지만은 심각하게 그 적국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핵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NPT 조약에 예외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이제는 우방국들이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을 하고 대한민국 야당 후보가 해야 되는데 왜 미국 학자들이 하냐고.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거야. 나는 미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뭐 하는 거야? 왜 미국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켜야지. 이게 썩어 빠진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침에 분노하는 마음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과거의 보수적인 논객이라든지 학자들이 간간히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르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철저한 견제나 비핵화에 대한 철저한 국제사회의 공존은 그만두고 말이죠. 풀 거 다 주고 말이야. 협상해주고 시간 벌어주면서 돈까지 내주면서 북한 핵을 키우고 있는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이런 이야기는 다 공연불이다. 그래서 내년에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썩어 빠져가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국제정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미국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 안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해야지. 이게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뭐 야당의 홍준표 후보가 나토식 핵 공유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자체 핵무장론보다는 조금 안전한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그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는 뭐 대안은 조그만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체제까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지, 이게 이 대선 전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 같으면 이걸 받아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한반도가 위중하니까 미사일 사거리 풀어주잖아요. MTCR 미사일 지침 개정해가지고. 물론 뭐 이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미국의 그런 여러가지 고민과 여러가지 대책 속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도 핵무장해야 되고 대만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핵 도미노 현상이 있겠지만은 당장 다급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적화를 하겠다는 저 독재 정권이 연일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도 경계심을 국민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 이 정권과 가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언제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뭐 이상한 공무원들 노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 국민들이 이렇게 한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0.00001% 가능성 때문에 평소에 고되게 훈련하고 고되게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6.25를 겪어본 지 얼마 됐다고 글쎄 말이죠. 까맣게 잊어먹고 6.25 겪고 나서 공산주의 무서운 거 알고 정신 차렸는데 벌써 다 잊어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욕하고 그 못된 사람들 꾸짖어서 추방시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이 텃밭을 더 잘 읽어가지고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배제하고 이런 정치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너무 안 좋아지고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우리 개인 국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국민들께서 5개월 남은 대선 전국에서 반드시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큰 압력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둘도 열도 나라를 위해서 야권 전체가 단 하나의 후보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애국 대장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 공산당이 전투기 폭격기 150대 동원해가지고 연일 대만에 항공식 펴고 침범해 전장에 감돌고 미국과 영국은 항공모함 3척을 파견해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대만 해협보다 더 위험한 데가 한반도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대만이 독립한다니까 거기서 좀 용투림하고 있는데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참혹하잖아요. 전쟁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합니까? 우연히 제1차 세계대전도 페르디난드고 황태장관도 우연히 암살 사건으로 시작됐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군사적인 시위를 하고 훈련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컴퓨터 오작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 전쟁 터지면은 이 정부는 내가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들 핸드폰 가지고 말이죠 외출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걱정되는. 그리고 속된 이야기로 뭐 북한에서 그 많은 좀 소형화된 핵탄도 탑재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쏴면 하나도 항공망에서 지금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뭘 가지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킨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좀 그런 데 갖다 좀 쓰라고 하지 말아요. 전투기 사는 국방예산 뭐 그런 거 줄여가지고 코로나 지원금 준다는데 물론 뭐 우리 국민도 어려우니까 나눠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국제정세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감시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대한민국 내부에 썩어 빠진 정치 대내 환경에 그런 좋지 않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도 둘도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서 늦을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이란하고 파키스탄 북한 수준으로 가서 뭘 하겠냐고. 대기업들이 무슨 장사를 해서 과거처럼 크게 번영하겠어. 정신 나간 친구들이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이 나라를 좌익혁명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은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념을 가진 사람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을 저지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남은 대선이 내년 3구 대선인데 반드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이고 잘못된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 구하는 역사적인 혁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새로운 정치색을 만들어야 되겠다.